창의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 중에서 마지막 7번째 습관, 남의 도움을 기꺼이 받는 습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트리즈에 대해서 알아봤죠. 오늘은 아시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트는 닥터 로니 호로위츠라는 사람이 만든 창의적인 사고 기법인데, 로니 호로위츠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트리즈를 만들었던 사람은 이제 러시아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하게 아마 여러 사람들이 창의적인 기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인데, 아시트는 이제 영어의 줄임말이 Advanced Systematic Inventive Thinking, 그러니까 발전된 체계적인 창의적 사고, 뭐 이런 거의 약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리즈든 이제 지금 나오는 아시트든 다 창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창의적인 사고 기법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일반화시킨 그런 기법들이기 때문에 남의 도움을 기꺼이 받는 습관의 어떤 방법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시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트는 이제 크게 보면 2가지의 중요한 기본 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5가지의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전부 7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아시트의 이 2개의 기본 원리는 트리즈하고 비교할 때 이제 차이가 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원리가 이 한정된 세계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Closed World라는 게 있죠. 이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를 이제 호로위츠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어떤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문제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거기다 새로운 걸 끌어당기면 그 새로 끌어 들어온 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고 그 안에 문제의 요소가 뭐고 문제 주변의 요소가 뭔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제 반면에 트리즈 같은 경우는 그 모순이 아니고 그 뒷부분에 가면 자원의 활용에 대한 부분이 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원의 활용을 중심으로 했던 그 16개의 물질장 그 서브스턴스 필드 모델을 포함을 한 그 72가지의 표준 해법을 제시했었는데, 그 안에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그 안에 보면은 해결책 중에서 물질 내 혹은 물질 외에 첨가물을 도입하는 해법도 있고요. 제3의 물질을 도입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이론, 필드 이론이 있다고 그러는데 새로운 필드를 도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입하는 거가 트리즈에는 있지만 아시트에서는 그런 거 외부로부터 가급적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자체 안에서 하나의 이제 폐쇄된 공간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바로 이제 첫 번째 원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관계 변화의 원리인데, 영어로는 qualitative chan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적으로 관계를 바꾸는 거죠. 자, 트리즈에서도 모순 쪽에 가시면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개선 파라미터하고 악화 파라미터 사이에서 모순이라는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그 모순을 극복하도록 하는 거가 트리즈였는데, 이 아시트에서는 그 모순을 극복하는 트리즈의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는 모순 극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시트에서는 그 둘 사이 어떤 관계가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이루게 될 경우에 그 관계가 더 이상 성립되지 않도록 변화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관계를 깨는 쪽으로 이제 창의적인 그 기법들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제가 한 2가지 정도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자 90도로 꺾인 파이프가 있습니다. 긴 파이프가 오다가 이제 90도 이렇게 꺾였는데, 그 파이프 안에 금속 미립자 액체가 이렇게 흘러 지나가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속 미립자들은 사실 무게가 제법 나가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오다가 파이프가 꺾인 부분에서 파이프 벽에 이렇게 부딪힙니다. 그러면 파이프 내벽이 마모가 되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 꺾인 부분의 파이프가 파손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구부러진 부분에서 이제 그 금속 미립자 액체가 흘러가는데, 이 금속 미립자 액체를 좀 더 빨리 파이프를 통과시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구부러진 부분이 더 많이 상하겠죠.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푸는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거를 트리즈의 방법으로 해결할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합니다. 파이프 외부에 냉각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그 기역자로 꼬부라진 부분에 냉각 시스템, 그러니까 차갑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파이프 안쪽이 이제 온도가 떨어지니까 기역자로 구부러진 데 안쪽에 그 일종의 기름막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막, 보호막이 형성되니까 빠른 속도로 액체가 흘러가도 구부러진 데에서 기름막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파이프는 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트리지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창의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아시트에서는 어떻게 찾냐면, 야, 그거는 바깥쪽에 냉각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거를 도입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 진짜 창의적인 문제 풀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아시트에서 흔히 말하는 첫 번째 원칙, 한정된 세계의 원칙, 한정된 세계 안에서 문제를 풀어라 하는 쪽으로 이제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바꾸냐면요. 기역자로 구부러진 부분에 혹처럼 파이프의 한 주머니를 이렇게 다시 달아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액체가 이렇게 오다가 그 혹 속으로도 이렇게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다시 나오겠죠. 그러면 들어가서 나오는 액체하고 기역자로 구부러진 데에서 막 지나가는 액체하고 서로 부딪힙니다. 부딪히기 때문에 결국은 금속 밀입자와 금속 밀입자가 부딪혀서 파이프는 손상이 생기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아시트에서 제공했던 방법입니다. 아시트에서 말하는 거는 그 기역자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외부의 도움을 이렇게 받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그냥 금속 파이프의 모양을 혹이 약간 달려있는 모습으로 바꾸기만 하면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충돌이 벌어져서 파이프는 상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보면 두 번째 원칙도, 두 번째 원리도 잘 맞아 들어갑니다. 관계 변화의 원리인데, 원래는 그 금속 밀입자의 운동 속도를 높이게 되면 그 파이프가 손상된다는 서로 개선 파라미터와 악화 파라미터가 존재하죠. 아시트에서도 이게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만약에 이쪽에 혹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파이프를 만들 경우에 금속 밀입자의 속도를 느려도 빠르게 해도 파이프의 내부가 손상되는 그 관계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관계 변화의 원리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쪽이 악화시키는 요인이고 악화시키는 결과로 파이프가 상하는 게 나타났는데 혹을 만드는 바람에 둘 사이에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도록 하겠습니다. T자형 안테나, 우리가 이전에 뭐 많이 봤던 안테나인데 이제 군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T자형 안테나를 이제 올려서 무선 통신을 할 때 전파를 이제 주고받을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눈이 많이 내리게 되면 이렇게 눈이 안테나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쌓이다가 얼다 보면 이제 눈이 얼음이 돼서 무게가 상당히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안테나의 무게 때문에 이 가운데 받치고 있는 그 안테나의 기둥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무선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건데,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사람들한테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를 해결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이 T자형 안테나를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올 때도 계속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얼음을 녹이는 가열 장치를 추가하는 겁니다. 전기 코일을 이렇게 안테나에다 감아 놓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비슷한 건데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지점이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물 상태가 더 많이 유지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기둥이 부러진다고 하니까 기둥을 지탱할 수 있는 지지대를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안테나를 흔들어주는 장치, 이렇게 진동을 주는 장치를 부착을 하면 안테나에 눈이 쌓일 때마다 이렇게 털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안테나한테 이렇게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래서 눈이 붙으면 미끄러지게끔 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특이한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안테나 기둥을 아예 없애고 그 위에 있는 안테나 자체를 가스 풍선에다 이렇게 공중에 매달아 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눈이 많이 와도 어차피 괜찮게 버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아시트에서는 위에 있는 것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외부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외부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아시트에서 원하는 첫 번째의 원칙이 한정된 세계의 원칙, 한정된 세계의 원리인데, 문제의 세계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시트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안테나의 기둥에 흠집을 내놓습니다. 흠집을 내놓으면 안테나의 기둥에도 눈이 쌓이죠. 눈이 쌓이다 녹고 하기 때문에 안테나 기둥이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이 얼음으로 된 기둥으로 바뀝니다. 눈이 많이 쌓일수록 안테나의 기둥도 두꺼워지는 거죠. 따라서 눈이 많이 와도 안테나의 기둥은 견딜 수 있다라는 이론이 되는 거고요. 이 경우를 보면 T자형 안테나한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시트에서 말하는 첫 번째 원리. 어떤 문제를 풀 때는 원래 문제의 세계에 있었던 요소 외에 다른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는 창의적으로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가 그 관계 변화의 원리였죠. 이 T자형 안테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오게 되면 안테나 기둥이 부러지죠. 이게 이제 이 아시트에서는 악화 요인, 악화된 결과, 뭐 앞에 그 트리지에서는 개선 파라미터, 악화 파라미터 이렇게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아시트에서 말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풀어서 악화시키는 요인, 악화된 결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많이 오면 안테나의 기둥이 부러지죠. 두 개가 악화 요인과 악화된 결과의 관계가 있었는데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둥에 흠을 만들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눈을 많이 맞게 되면 두꺼워지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정비례 관계가 사실 없어지는 거죠. 관계가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T자형 안테나 문제를 아시트로 풀 경우는 바로 앞에 있는 거와 상당히 많은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서도 그 문제를 풀기 전에 있었던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그런 두 가지 원칙을 맞게만 해도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자, 이 2대 원리만을 적용한 사례를 또 한 몇 가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소부가 학교 화장실 이렇게 청소를 해요. 이제 거울도 매일 깨끗이 닦아 놓습니다. 근데 이 학교가 이제 여자 학교인데 쉬는 시간이 되면 여학생들이 화장실에 와서 깨끗이 닦아 놓은 거울 앞에서 막 이것저것 보다가 그 거울에다가 이렇게 루즈를 칠한 입술을 탁 찍어 놓고 사라집니다. 그럼 이제 청소하는 분이 오셔서 그럼 또 닦죠. 또 깨끗이 닦아 놓으면 또 와서 또 쉬는 시간에 와서 루즈를 또 탁 찍어 놓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시트의 두 가지 원리를 염두에 두고 해결하는 거죠. 첫 번째, 다른 외부의 어떤 곳으로부터 여기에 추가적인 투입을 통해서 해결하지 마라.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해결하고, 두 번째는 관계를 다르게 바꾸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악화되는 요인은 뭐냐면 거울을 깨끗이 닦는 거고요. 거울을 깨끗이 닦아 놓으니까 이제 그게 요인이 돼서 학생들이 와서 거울에다 입술을 찍죠. 이게 악화된 결과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깨는 건데,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화장실 청소하는 과정을 동영상을 찍습니다. 청소부가 와서 걸레로 화장실을 닦겠죠. 그 걸레가 깨끗하진 않겠죠. 집에 쓰는 것처럼 깨끗한 건 아니고 좀 더러운 걸 텐데 그걸 이렇게 다 찍은 다음에 이렇게 조회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틀어줍니다. 화장실 어떻게 청소하고 있는지. 이제 그 순간에 자기들이 볼 때는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거울이 그 깨끗해지는 과정 가운데서 결코 깨끗하지 않은 걸로 닦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 거울에다가 입술을 찍지 않습니다. 자, 이 해답 같은 경우는 외부로부터 특별한 어떤 도움을 받은 게 아니죠, 화장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세계에서 문제를 풀었고 또 관계, 거울이 깨끗해지면 거울에다 입술을 찍는다는 그 관계도 더 이상 성립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죠. 자,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데모하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폴리스 라인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폴리스 라인을 설치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바리케이트라고 이야기하는데 폴리스 라인이 이렇게 무슨 이렇게 망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치를 하는데 문제는 설치하고 나서 사람들이 폴리스 라인 쪽에 더 많이 모이죠. 모이게 되면 그 바리케이트가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폴리스 라인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악화 요인은 뭐냐면 이 데모하려고 모이는 군중의 숫자입니다. 이게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악화된 결과는 뭐냐면 바리케이트가 무너지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자, 아시트의 경우는 두 가지 원리를 따라가야 되죠. 한정된 세계의 원리가 있고 두 번째는 관계 변화의 원리죠. 자, 한정된 세계의 원리는 바깥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풀어서 나왔던 결과는 뭐냐면 바리케이트의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책꽂이 모양의 바리케이트로 바꿔줘. 이렇게 기역자로 딱 되어 있는 기역자로 되어 있는 책꽂이는 책꽂이에 붙여서 무거운 책을 올려놓으면 올려놓을수록 얘는 튼튼합니다. 넘어가지 않죠. 오히려 얇은 책이 올라가면 더 무게를 잘 잡지 못하죠, 중심을. 그런 것처럼 바리케이트를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바리케이트를 향해서 막 몰려오죠. 그럴 때마다 책꽂이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바리케이트는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 경우도 외부로부터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데모하는 군중들이 늘어날수록 이게 악화요인이죠. 그럴수록 바리케이트는 무너진다. 악화된 결과에 그 관계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만 사용을 해도 원리만 사용해도 상당히 많은 해법을 찾을 수 있는데 그거 외에 이제 이 로니 호로위치가 5가지 문제 해결 기법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그 5가지를 추가하기 위해서
호로이츠가 이야기했던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트리지의 40가지 표준 솔루션에 관한 이제 코멘트였습니다. 트리지의 40가지 문제 해결 방법, 표준 문제 해결 방법을 보니까 이게 모든 문제가 다 골고루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일부 해결 기법들만 자주 사용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일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문제, 특히 어떤 발명 특허라든지 뭐 이거와 관련된 문제들은 잘 적용되지만 그와 상관없는 일반적인 문제는 잘 적용되지 않더라. 또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리지의 모순 행렬표가 있죠. 39 곱하기 39의 행렬표가 있는데 이 행렬표의 파라미터를 식별해내는 것도 굉장히 난해하고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매우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습이 많이 어렵죠. 그래서 아시트에서 호로이츠는 5가지를 추계하겠습니다. 이 5가지 정도면 충분히 다 커버한다. 그래서 트리지의 문제 해결 방법 40개를 어떤 건 제거하고 어떤 거 유사한 것을 통합하고 해서 5개로 축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용도 변경, 두 번째가 복제, 세 번째가 분할, 네 번째가 대칭 파괴, 다섯 번째가 제거입니다. 각각의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도 변경은 기존의 구성 요소가 가지고 있는 용도 외에 새로운 용도를 구성 요소한테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보통 마술을 하게 되면 마술사가 이제 마술을 도와주는 헬퍼 아가씨를 이렇게 무대에 올려놓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그 철장 같은 데 넣은 다음에 포장으로 가리고 포장을 벗기면 아가씨는 사라지고 사자가 나타납니다. 아주 흔한 마술이죠. 자, 이 경우에 아가씨가 보통 무대 위에 올라오기 위해서 대개는 그 이동식 계단을 따라서 무대 위에 올라가고요. 잠시 후에 이제 그 무대가 그 아가씨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포장으로 씌워지죠. 자, 이 경우에 이동식 계단은 나중에 이제 사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아가씨가 사라졌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동식 계단을 치웁니다. 이제 그게 키포인트죠. 이동식 계단을 다른 용도로 쓰는 거죠. 원래는 아가씨가 무대에 올라가기 위한 계단이었는데 사실은 막을 가리는 사이에 그 사이에 아가씨가 밑으로 해서 계단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계단은 아가씨가 숨는 용도로 사실은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단을 치우고 나서 포장을 벗기면 사자가 나타나는 형태로 하는 게 이제 이 아가씨가 사라지고 사자가 나타나는 마술의 키포인트인데 이게 아시스트에서 말하는 첫 번째 용도 변경을 적용했던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복제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구성 요소와 같거나 유사한 유형의 구성 요소를 또 복제해서 추가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화로 탱크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동을 시키는데 그 사이에 물고기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몇 시간 이동을 하는 동안에도 물고기가 신선하게 살아있으려면은 자, 복제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안에 있는 물고기와 다른 물고기인데 상어 새끼를 하나 살아있는 걸 잡아서 그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상어 새끼가 돌아다니면서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으려 왔다 갔다 하죠. 사실 상어 새끼이기 때문에 먹어봤자 많이 먹지 않습니다. 한두 개는 먹겠죠. 하지만 그 상어 새끼를 피하려고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부지런히 몇 시간 움직입니다. 따라서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안에 들여다봐도 이 어조 안에 수조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신선도를 유지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복제의 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복제의 규칙을 사용하는 또 다른 예를 들면 자, 집에 오면 아빠하고 딸하고 이렇게 대화를 잘 안 하죠. 아들하고도 대화를 잘 안 하는데 아빠가 딸한테 너 유치원 다니는 딸일 경우에 너 어떤 일 있었니 말해보렴 이렇게 말하면 뭐 거의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빠가 먼저 복제를 합니다. 뭘 복제하냐면 딸이 말해야 되는 스토리를 먼저 복제를 하죠. 너 오늘 유치원 가서 이런 일이 있었지? 선생님이 이렇게 했지? 맞는 내용들이 아니겠죠. 아니지만 그걸 듣고 있는 딸이 아니야 아빠 말이 틀렸어. 선생님이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했어. 라고 이제 조정을 하면서 대화가 이렇게 유도가 되죠.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복제에 의한 해결책 중에 하나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 퀴즈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숲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북쪽 300m 지점에서 불이 났어요. 그때 마침 북풍이 붑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불죠. 자, 제가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제가 도망가는 속도는 초당 약 2분의 1m, 한 50cm 정도로 걸어가고요. 그때 북풍은 초당 1m, 저보다 2배로 빠른 속도로 저를 향해서 불고 있습니다. 자, 불도 그렇게 내려오겠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바람 부는 속도가 제가 가는 속도보다 2배가 빠르죠. 불은 300m 지점이 있고. 자, 이 방법은 뭐냐면 복제입니다.
뭘 복제하냐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에다가 불을 지르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불을 지르면 그 불은 역시 부풍을 타고 제가 가려고 하는 방향보다 앞서서 쭉 타고 들어가겠죠. 근데 제가 가려고 하는 속도보다 불은 2배 빠르게 타서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제 앞쪽에는 이미 다 타버린 숲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타버린 숲 가운데는 새로운 불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이 이 앞쪽에 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종의 복제에 의한 이제 창의적인 해결 방법이죠. 자, 이제 세 번째의 방법은 아시트에서 제시하는 기법 중에 세 번째는 분할입니다. 나누는 거죠. 구성 요소를 선택해서 몇 개로 나누는 거가 바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하는 데서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구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로켓은 당연히 힘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연료가 많이 필요하죠. 근데 연료를 많이 실으면 또 로켓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리하면 됩니다. 분할하죠. 연료 로켓에 있는 연료들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분리해서 밑에 거를 다 태운 다음에 그 연료 탱크를 버리죠. 그 다음에 2단계 태우고 버리고. 보통 로켓이 다 다단계 연료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분리에 의한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더 드리면, 자, 식빵을 프라이팬에다가 굽는데 앞뒤로 굽습니다. 근데 그 식빵은 넓이가 딱 식빵 2장밖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퀴즈가 나갑니다. 3장의 식빵을 앞뒤를 다 구우려면 한 장 굽는데 1분이 소요될 경우에 3장을 구울 때는 모두 몇 분이나 소요될까요? 하는 겁니다. 보통은 한 번 구울 때 1분이니까 자, 2장 올려놓고 굽고 뒤집어서 또 굽고 그러면 2분이 됐죠. 나머지 한 장 올려놓고 또 앞에 굽고 뒤에 굽고 그러면 전부 4분이 소요가 되는데 이걸 분리합니다. 어떻게 분리하냐면 앞장하고 뒷장하고 마치 다른 것처럼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A, B, C 식빵이 있을 경우에 A하고 B를 먼저 굽습니다. 자, 1분 지난 다음에 B를 뒤집어 놓고 C를 갖다 굽습니다. 자, B는 이제 다 구워졌죠. 그 다음에 A하고 C 나머지 부분을 굽습니다. 그러면 3분이면 다 구워지죠. 자, 이건 식빵을 하나의 그 통으로 보지 않고 따로따로 봐서 이렇게 조합을 시켜서 3분 내에 구웠는데 그게 바로 분리의 원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왕이 아들 2명한테 유산을 상속하는데 이긴 아들한테는 3분의 2를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규칙이 뭐냐면 말을 타고 경주를 해서 늦게 들어오는 말의 주인, 늦게 들어오는 말의 왕자가 3분의 1을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서로 늦게 들어오려고 그러겠죠. 경기가 재미없겠죠. 자, 그 경우에 왕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 서로 말을 바꾸는 겁니다. 자, 큰아들은 작은아들의 말을 타고 작은아들은 큰아들의 말을 타고 경주하는 겁니다. 그 경우에 늦게 들어오는 말의 주인이 3분의 1을 받기 때문에 열심히 상대편의 말을 채찍해서 달려가는 그런 게임을 하겠죠. 그게 분리를 이용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네 번째의 법칙은 이제 대칭 파괴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마는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의 흙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가 거하는 이제 그 동물원 같은 데 가면 하마가 거하는 우리에 가면 흙이 깔려 있는데 예를 들면 15도, 18도, 20도, 23도, 25도 이게 5개의 흙이 있는데 어떤 걸 하마가 좋아하는지 어떻게 할까요? 그 경우는 대칭 파괴합니다. 모든 걸 다 15도로 깔아놓는 게 아니라 자, 5분의 1씩 이쪽은 15도 칸, 18도 칸, 20도 칸, 23도, 25도 이렇게 대칭을 파괴하죠. 그러면 하마들이 흩어져서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온도의 영역 가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가 어느 정도의 온도의 흙을 좋아하는지를 이 공간 대칭 파괴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막대기가 있는데 막대기 하나를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다 태우는데 30분이 소요가 되는데 자, 막대기 2개를 가지고 45분 동안에 태우는 방법은 뭘까요? 방법은 이것도 역시 대칭 파괴입니다. 한 개의 막대기는 한쪽 끝에서 먼저 불을 붙이죠. 그럼 다 탈 때까지 30분 되죠. 그다음에 나머지 막대기는 양쪽 끝에서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다 탈 때까지 15분이죠. 그럼 45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제거입니다. 제거. 문제 요소 중에서 1개 또는 2개 정도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해결책을 찾는 건데요. 이것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비행기가 비상 착륙을 하거나 비상시가 되면 조종사가 탈출을 하죠. 탈출을 해서 위로 조종석이 올라가는데 자, 헬리콥터는 어떻게 될까요? 헬리콥터는 위로 올라가면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제거입니다. 프로펠러를 먼저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조종석 의자가 튀어오르도록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제거에 관한 키워드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을 포함해서 3명의 총잡이가 삼각형 모양으로 서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서 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은 세계에서 총을 제일 잘 쏘는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세계에서 두 번째 잘 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잘 쏘는 사람입니다. 3등이죠. 그래서 이제 3등부터 총을 한 번씩 상대편을 향해서 쓸 수 있도록 규칙을 정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마지막 한 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결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항상 제일 못 쏘는 사람이 먼저 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못 쏘는 사람. 자, 여러분부터 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먼저 쏴야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세계에서 1등인 사람을 쏴야 될까요? 2등인 사람을 쏴야 될까요? 키워드가 제거라고 그랬죠. 뭐냐면 공중을 향해서 쏩니다. 공중을 향해서 탁 쏘면 자, 그 다음 번은 세계에서 두 번째인 사람이 쏘겠죠. 저를 쏠까요? 1등을 쏠까요? 1등을 쏩니다. 아무래도 더 잘하니까 1등을 쏘죠. 자, 1등을 쏘면 그 다음 차례는 원래 1등 해야 되는데 1등이 죽었죠. 그 다음 차례는 다시 제 차례가 나오죠. 그러면 그때는 제가 2등을 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제가 살아남죠. 그래서 꼭 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런 요소들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시트는 닥터 로니 호로이츠가 트리즈를 관찰하면서 트리즈에서 느끼는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을 한 창의적인 사고 기법입니다. 40개의 표준해법을 5개의 표준해법으로 축약을 했고요. 그리고 모순 관계를 극복하는 것을 관계 변화라는 말로 바꿨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어떤 것도 공급받지 않는 한정된 세계의 원칙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리즈는 아시트와 관계를 따질 때 먼저 있었지만 또 아시트가 볼 때는 트리즈가 없어질 대상은 아니고요. 트리즈도 유용하지만 트리즈가 못하는 부분을 아시트가 보완하는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트리즈든 아시트든 사람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관찰해서 그 안에서 일반적인 해법을 도출한 겁니다. 따라서 창의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꺼이 받는다는 이 습관은 트리즈든 아시트든 둘 다 적용되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